1985년 독일의 한 검사실. 수입된 와인 한 병이 평소처럼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같은 와인을 한 번 더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3번 모두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오스트리아 와인 스캔들입니다. 1985년 당시 오스트리아 와인은 유럽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가 서독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입식품과 주류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입 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검사실에 들어온 와인 역시 정기검사 대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시료를 준비했고 분석 장비에 와인을 넣었습니다. 잠시 뒤 담당자는 화면에 나타난 분석 결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화학물질 하나가 검출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비 이상이라고 판단해 같은 시료를 다시 검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담당자는 새로운 시료를 준비해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같았습니다. 문제는 장비가 아니라 와인이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같은 생산지의 와인들을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오스트리아산 와인에서도 같은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한 병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운송이나 보관 중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질수록 의심은 생산 과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와인은 품질 좋은 와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늦게 수확한 포도로 만드는 후기 수확 와인은 높은 등급을 받았고 가격도 일반 와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포도를 늦게 수확할수록 수확량은 줄었지만 당도가 높아져 더 비싼 와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해에는 포도의 당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았고 고급 와인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생산자들은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와인을 만드는 대신 좋은 와인처럼 보이게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독일 당국의 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출된 물질의 정체도 확인됩니다. 디에틸렌 글리콜, 줄여서 DEG라고 하는데 자동차 부동액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이었습니다.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디에틸렌 글리콜은 점성이 있고 단맛도 있어서 소량만 넣어도 와인이 더 진하고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일부 생산자들은 품질이 부족한 와인을 고급 와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디에틸렌 글리콜을 넣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자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조사를 이어갈수록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수사는 곧 오스트리아로 확대됐습니다. 생산자와 병입업체, 유통업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같은 시기 오스트리아산 와인은 독일뿐 아니라 스위스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검사기관들도 수입된 와인을 잇따라 분석했고 일부 제품에서 디에틸렌 글리콜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와인들은 판매가 중단됐고 이미 유통된 제품들도 차례로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이제 유럽 전체의 문제로 번졌고 각국은 오스트리아산 와인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와인의 성분 분석뿐 아니라 거래 기록과 세금 신고 자료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고급 포도의 생산량과
고급 와인의 판매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의 고급 포도가 생산되지 않았는데도 시장에는 고급 와인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결국 생산자들에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생산자와 와인 제조 관계자들이 품질이 부족한 와인에 디에틸렌 글리콜을 넣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제품은 사람이 즉시 중독될 만큼의 양은 아니었지만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이 사람들이 마시는 와인에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와인은 대규모로 회수됐고 관련 생산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오스트리아는 와인 관련 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포도 재배부터 양조, 병입, 유통까지 관리 기준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고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 와인은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수출은 크게 줄었고 많은 생산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건과 무관했던 생산자들까지 같은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오스트리아는 품질 관리가 엄격한 와인 생산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1985년 독일의 한 검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정기 검사는 유럽 와인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검사실에서 발견된 것은 화학물질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를 속인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좋은 와인 한 병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들여야 다시 돌아왔습니다.